예, 네, 감사합니다. 저는 서경원입니다. 아, 네,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간단히 먼저 서머리, 페이퍼에 대한 서머리를 여기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금방 다 페이퍼를 발표를 잘 들으셨기 때문에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이 페이퍼에서는 이제 가장 제일 중요한 결론으로서 웰페어 코스트가 그러니까 스트럭처럴 언서티니티로부터 발생하는 웰페어 코스트가 이제 상당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인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. 그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그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과정들을 가지고 그 임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.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두 개가 있습니다. 하나는 이제 프레퍼런스를 기존의 스탠다드한 그 디스카운티드 유틸리티가 아니라 그 앱사인진 웨일 폼으로 이제 해봤다는 것이고, 두 번째가 이제 하이 오더 리스크 스트럭처럴 언설틴티라고 이 페이퍼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만,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시리어스하게 더 생각을 해봤다라는 것이 컨트리뷰션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특히 이 앱사인진 웨일 프레퍼런스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새로운 파라미터가 하나 들어가서 테이스트에 관한 파라미터입니다만, 리스크 어버전과는 별개의 인터템포럴 서브스티튜션에 대한 애티튜드를 캡처할 수 있는 새로운 파라미터가 들어갑니다. 기존의 디스카운트 유틸리티 모델에서는 그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다니는데요. 컨셉추얼리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가지가 이제 별개의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코노믹 플럭추에이션을 다이내믹한 세팅에서 생각하고 있는데, 플럭추에이션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하나는 이제 크로스섹셔널이라는 표현이 그게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만, 그 스테이트에 관한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만, 리스크에 관한 얘기입니다.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 하에서 어떤 변동성이 얼마나 크냐, 또 리스크가 얼마나 크냐라는 그런 플럭추에이션이 있고, 그리고 uncertainty가 없다 하더라도, 리스크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또 오버타임으로 이 컨섬션이 어떻게 플럭추에이트 되느냐, 컨스턴트한 컨섬션을 하느냐 아니면 좀 베리에이션이 있는 그런 컨섬션을 하느냐 라는 의미의 이제 두 가지 디멘전의 이제 플럭추에이션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기존 모델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이제 따로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, 앱스타인진 웨일 프레퍼런스에서는 두 가지를 별도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페이퍼에서는 그 웰페어 코스트의 이펙트를, 이것이 이제 리스크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오버타임의 어떤 컨섬션 플럭추에이션에서 오는 것이냐, 그런 것들은 이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이제 컨트리뷰션이 된다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, 페이퍼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. 아직 프릴리미너리한 버전에서 앞으로 더 거기에 대한 디스커션이 더 추가되리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하이 오더 리스크는 그 이제 모티베이션, 이제 와이츠만에서 모티베이션을 얻어서 쓰셨다고 발표를 하셨고요. 그리고 컨트리뷰션으로서 웰페어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, 또 웰페어 코스트나 웰페어 게인을 이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 이제 나왔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에는 theoretical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컨트리뷰션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하이어더 리스크가 웰페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석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냥 말씀드렸듯이 또 웰페어 코스트나 게인에 대해서 어떤 애널리티컬하고 이제 심플한 그런 포뮬러를 이제 계산을 하셨는데, 이 계산한 포뮬러에 대해서 직접 이용한 것은 아마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어떤 캘리브레이션을 통한 숫자를 계산하는 데만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좀 더 로버스트한 그런 결과를 위해서, 그런 결론을 위해서는 뭐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. 그 애널리티컬 포뮬러가 나왔으니까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theoretical하게 comparative statistics를 해서 뭐 이런 파라미터 숫자가 올라가면은 항상 어떻게 된다라든가, 그런 좀 더 로버스트한 결과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, 배로에
블럭의 이제 그 페이퍼에서부터 좀 더 다른 방식의 분석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양적으로 다른 결론을 얻은 것이 이제 주 결론인 것 같은데,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로 페이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, 베로에서 이제 강조한 것은 이제 레어 디제스터라는 이런 추가적인 요소를 통해서 어떤 이코노믹 플럭추에이션이 웰페어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좀 더 봤다라는 것이 이제 한 요소가 되고,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 페이퍼는 이제 레어 디제스터 대신에 하이 오더 리스크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. 그럼 이제 기존의 베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, 뭐 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으면 뭐 굉장히 새로운 스토리가 이제 될 수 있을 테고, 뭐 그렇지 않더라도 양적으로 다르다면 이제 그 양이 얼마나 다른지, 그리고 실제 그 레어 디제스터가 이제 생길 확률이라던가 그런 숫자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비교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스트럭처럴 언서튼티를 이제 어떻게 줄이는 것이 좋으냐라는, 뭐 이거는 좀 세부적으로 이제 아마 추후에 이제 새로운 페이퍼가 될 것 같습니다만, 제가 우선 스페이스가 남아서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. 이거는 뭐 이번 페이퍼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아닙니다. 하나 더 있습니다. 베리언스에 대해서 컨섬션의 프로세스의 베리언스가 이제 랜덤이라고 가정을 하시고, 그리고 제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. 이 페이퍼에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쓰여 있지는 않지만,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이 베리언스의 프로세스가 이제 IID를 따르지 않을까, 요거를 가정하고 이제 한 것 같습니다. 말하자면 이제 어떤 스테이셔너리한 스테이트로 이제 들어온 거죠. 그래서 롱런 이펙트를 이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이거는 물론 이 페이퍼뿐만 아니라 뭐 베로라든가 그 앞에 이전 연구들에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만, 그 만약에 이제 요 IID 어썸션을 조금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는데요. 요 와이츠만에서는 러닝의 베이전 러닝을 통해서 베이전 러닝 이제 퍼머넌트한 이펙트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 그 핵심 중에 하나인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. 자, 그런 면에서 일단 와이츠만이 얘기하는 이런 하이 오더 리스크라는 것이 러닝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런 퍼머넌트한 이펙트도 이제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,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. 수식이 좀 복잡합니다만, 제가 제 주 리서치가 이제 이쪽에 이제 프레퍼런스 쪽이라서 여기에 관련돼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보통 뭐 리터러처에서 uncertainty라는 걸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만, uncertainty라는 게 종종 나이티한 uncertainty를 얘기하기도 합니다. ambiguity라고도 하고요. 확률을 이제 정확히 모른다라는 그런 모티베이션에서 시작을 합니다. 그러니까 현실에서 뭐 카지노 같은 경우에야 주사위 던지는 이런 거는 이제 확률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, 뭐 주식 시장이라든가 뭐 거시 상황에서라든가 이 실제 상황에서 확률을 정확히 아는 경우는 드물고요.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에스티메이트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인피니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얼마나 정확한지 뭐 그런 정확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. 자, 그런 모티베이션에서 출발해서 이 에이전트들이 또 확률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그런 리스크 어버전보다 더 높은 오더의 어떤 어버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모델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. 이쪽 앰비규티 리터리처에서 그 맥시민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20년 이상 제일 많이 쓰이는 모델로 있었는데, 최근에 이 스무드 앰비규티 모델이 나오면서 모델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다루기가 쉽고, 처음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다루기가 쉽기 때문에 이 모델들을 많이 쓰고 있고, 그리고 이 페이퍼에서 같이 이제 하이 오더 리스크를 생각하는 경우에는 요 스무드 모델을 적용하기 굉장히 쉽지 않을까,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요 모델을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.
여기서 이제 요 안쪽에 expectation은 이제 보통 쓰는 expected utility고요. 그리고 이제 variance가 이쪽에는 variance가 정확한 값을 모르기 때문에 역시 variance 역시 random variable이기 때문에 마지막 바깥에서 expectation 한 번 더 해주는데요. 요 phi가 linear이면 두 expectation이 이제 하나로 합쳐지면서 기존의 모델이 되고 phi가 concave하면 그런 higher order risk에 대해서, higher order uncertainty에 대해서 더 어버전한 그런 것을 이제 캡처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건 이제 스태틱 모델이고 다이내믹 모델로 가면 이 앱스타인진 웨일의 프레퍼런스에서 이제 바뀌는 거는 단지 이 V 부분이 이제 expected utility가 아니라 이런 식의 이제 ambiguity 모델이 들어가게 되고, 그러면 이제 기존의 앱스타인진에서 얘기하는 그 separation, 리스크 어버전과 intertemporal substitution 요 두 가지가 분리되면서 동시에 ambiguity 어버전까지 같이 이게 세 가지를 동시에 캡처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 모델을 써서 이제 웰페어 코스트를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